불과 이틀 전, 사흘 전 계속해서 이재명 대표에게 썬소리를 쏟아 부은 사람들이 누굽니까? 민주당의 비명계입니다. 이게 여러분들한테 제가 분석을 할 때 보수층이 결집하는 그 이유, 이재명 안 돼 하는 여론이 여기에도 포함이 돼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만큼 지금 민주당의 리스크는 다른 리스크가 아니에요. 이재명 대표입니다. 지금 뭐 계속해서 하고 있는 발언도 영향을 주는 거죠. 자, 첫 번째는 지금 비명계에서도 최근에는 좀 목소리가 좀 적게 나오고 있지만 불과 이틀 전, 사흘 전 계속해서 이재명 대표에게 썬소리를 쏟아 부은 사람들이 누굽니까? 국민의힘 아니에요. 오히려 민주당의 비명계입니다. 뭐라고 이야기를 합니까?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게 오죽했으면 김경수 전 지사도 이대로는 안 된다. 이낙연 전 총리는 후보를 바꾸자. 민주당의 후보를 바꾸자. 김부겸 전 총리는 이 상태로는 안 된다. 그런 이야기를 계속 하는 것이거든요. 심지어는 중도 보수 이야기가 나오니까 비명계에서는 수박은 이재명이다. 이재명이 수박이다. 심지어는 국민의힘에서는 그렇게 보수가 좋으면 국민의힘에 입당해라. 이런 이야기를 할 정도예요. 그러니까 계속 공격받고 있는 이 상황 자체가 이재명 대표의 리스크이기도 하지만 민주당도 리스크예요. 이 지지율이 이렇게 나오잖아요. 여러분들. 지지율이 그 대답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 지지율이 대답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탄핵 반대. 그러니까 광주 금남로에서 민주당에서 모이자라고 이야기를 했는데도 이 그래프 그대로예요. 탄핵 찬성 집회에 사람들이 많지 않았던 이유는 굳이 우리가 민주당을 지지하기 위해서 집회에 나갈 이유는 없다. 이걸 분명히 하고 있다. 이렇게도 볼 수 있는 겁니다. 그만큼 지금 민주당이 뿜뿜하면서 나오는 상황은 아니다. 자, 오늘 이 방송의 제목을 여러분들 보셨죠? 전체 화면을 여러분들이 보시면 자, 헌재 선고가 임박, 결과 승복이 가능하겠냐?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은 지금 이 여론을 보면은 승복할 수가 없을 거예요. 자, 이강선 PD 2월 20일까지 현재 헌법재판소가 변론기일을 정한 거에 대한 여론조사 결과를 보여주세요. 이건 제가 하는 이야기가 아니라 여론 결과를 보여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승복이라는 것은 결국 지금 헌법재판소의 속도를 보면은 답을 정해놓고 있는 거 아니냐. 그 답이라는 것이 답을 정해놓은 것이 아니냐라고 보수 지지층들이 반발을 하고 있는 이유는 그 답은 대통령을 파면시키려고 하는 거구나. 윤석열 대통령을 기각 안 시키고 인용하려고 하는 거구나. 이렇게밖에 생각을 할 수 없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 조사 결과를 보면 2월 20일까지 변론 기일을 정해놓은 것에 대해서 충분한지 부족한지 물어본 거예요. 자, 충분하다는 응답이 47.5%. 부족하다. 박근혜 대통령이 탄핵 심판을 받을 때 헌법재판소에서 변론이 17차까지 갔어요. 17입니다. 그런데 윤석열 대통령은 10에서 끝난다? 그러니까 이 조사 결과를 보더라도 헌법재판소의 변론 기일이 부족하다. 48.4%. 그러니까 이렇게 나오는 이유는 뭐냐면 비교를 하는 겁니다, 여러분들. 그렇잖아요. 이게 어떤 것이든 홀로 존재하는 건 없지 않습니까? 우리가 성적이라는 것도 1등, 2등, 3등, 4등 성적을 내는 것은 성적을 내는 이유는 결국 상대적으로 비교해서 평가를 하는 겁니다. 그렇죠? 아니, 반에서 한 명만 수업 들으면
점수 필요 없잖아요. 뭐 100점 만점에 5점이라도 1등인 것이고 100점이라도 1등인 것이고 그런데 이 헌법재판소라고 하는 것은 정말 우리 헌법의 최후의 보루인 겁니다. 그러니까 이 여론이 보십시오. 쫙 반으로 쪼개져 있다. 쪼개져 있다. 그러면 이 여기서 변론 기일이 충분하지 않다라고 이야기하는 48.4%가 헌법재판소에서 인용 윤석열 대통령 파면 결정이 내리면 그래 헌법재판소가 선고를 정당하게 잘 내렸네요. 박수를 칩니다. 이렇게 반응을 할까요? 그러기는 매우 어려울 거예요. 자, 또 하나가 중요한 것이 헌법재판소와 관련해서 의문에 의혹에 휩싸인 건 세 가지입니다. 하나는 뭐냐? 바로 이 속도와 관련된 부분. 속도에 있어서 충분하냐 또는 부족하냐. 또 하나가 바로 헌법재판관의 신상. 헌법재판관의 신상. 그러니까 아예 헌법재판관 자체가 오염되어 있으면 그것은 오해를 사기 딱 쉽다. 중립을 지켜도 중립이 될까 말까 한 시대에 살고 있는데 이미 오염된 딱지가 더덕 덕지 붙어 있으면 그걸 떨쳐낼 수는 없다는 거예요. 어렵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 조사 결과를 보여주세요. 자, 이 조사 결과는 바로 같은 펜 앤드 마이크의 우리법 연구회, 우리법 연구회입니다. 아예 이 출신 자체가 어디냐? 그래서 원천적으로 이게 공정하냐? 아니면은 재판과 변론을 시작하기 전부터 이미 불공정한 출발이었냐? 이 부분을 묻는 겁니다. 자, 우리법 연구회 출신이라는 점 탄핵 심판에 영향을 미칠 것이다가 50.1%.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이다가 42%. 미칠 것이다는 절반이 넘습니다.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이다는 것은 42%. 이게 여러분들 왜 중요하냐? 이미 답정너, 의심을 받는 거죠. 그래서 헌법재판소에서 이런 의심을 떨쳐버리기 위한 그런 노력이 나왔어야 되는 거예요. 첫 번째로는 그런 우리법 연구에 대한 오해가 있고 의심이 있고 계속해서 사람들은 고개를 갸우뚱해서 그럴 수밖에 없다면 어떻게 하면 더 이상 우리는 우리법 연구와 무관하다는 것을 보여줄 수 있을지 또는 형제, 자매, 가족이 이번 탄핵과 연계되어 있으면 어떤 식으로든 관계가 없다는 것을 보여줄 수가 있는 것인지. 그러니까 처한 환경은 어쩔 수가 없다 하더라도 그렇지 않습니까? 형제가 뭐 마음대로 됩니까? 부모 자식 마음대로 됩니까? 안 되죠. 하지만 내가 어떤 일을 맡았느냐에 따라서 적어도 나는 이 일을 하는 동안만큼은 어떤 오염된 결정도 내리지 않겠다라는 그 각오를 단단히 하는 노력은 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들? 그 노력조차 불가능한 겁니까? 그걸 묻고 있는 것 아니냐, 이 여론은. 이렇게 해석을 해보고요. 자, 또 하나 중요한 건 그렇다면 진행되는 과정에 자, 재판관들의 신상이 어떠냐 또는 헌법재판소의 변론기일이 10차냐 12차냐 17차냐 20차냐 이 속도와 관련된 문제도 중요하겠지만 더 중요한 건 재판이 이 진행되는 과정이 공정하더냐 정의롭더냐 이 이야기인데 이 조사를 한번 보여주세요. 헌법재판소의 탄핵 심리가 불공정하게 진행된다. 이 조사 결과 올려주시면 좋겠는데 불공정하게 진행된다가 49.4%로 거의 50%에 육박합니다. 공정하게 진행되고 있다는 45.1%.
두 개가 물론 팽팽합니다. 팽팽하지만 헌법재판소가 국회 탄핵소추단에 더 귀를 기울이고 있는 듯한 모습으로 비치느냐, 아니면 그래도 헌법재판소는 흔들지 말자, 아주 중립해서 최선을 다해서 하고 있다라는 평가를 받는지, 이 기준이 중요한 거예요. 그런데 이 조사 결과를 보면 탄핵 심리가 불공정하게 진행되고 있다가 49.4%, 절반이나 됩니다. 이건 여러분들 무서운 이야기예요. 왜냐하면 이미 우리가 결과로 나왔을 때도 지금 진영 간 쪼개져 있으면, 자, 윤석열 대통령 헌법재판 기각! 이렇게 했을 때 이제 윤석열 대통령은 복귀가 가능하죠. 그러면 그때 대통령 지지층들은 환호를 치겠지만, 윤석열 대통령 탄핵 찬성청, 탄핵을 찬성해왔던 사람들, 국회 탄핵소추단, 이런 사람들은 얼굴이 그 순간 어떻게 돼버리겠어요? 얼어버리겠죠. 정반대로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 인용, 대통령 자격 박탈, 이렇게 나오면 지금 이 여론조사 결과로 보면 여러분들 대통령에게 힘을 싣고 있는 사람들이 가만히 있겠습니까? 그래서 이 여론들이 매우 심상치가 않다, 이런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